안녕하십니까. 이번 피카 시간에서는 집단 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좀 지난 문제 해결 이론인데 창의적인 결론을 이루어내기 위한 집단적 회의 방식입니다. 이후 집단은 개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집단 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친구끼리 같이 모여 공부하기라든지 주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결과는 아쉽게도 꽝입니다. 이유는 지성의 수준은 집단 평균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바탕이 좋아야 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이 모여 아무리 공부해도 그들 집단에서 모르는 다른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꼴찌끼리 아무리 모여봐야 꼴찌란 말입니다. 끝장 토론의 한계는 참석자의 지성을 짧은 시간에 바꿀 수 없다는 데 기초해서 결과는 오락으로 끝날 걸 예견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로는 부모가 공부를 잘 못했던 가정의 자녀는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과 습관적 요인 때문인데 두뇌의 총명함과 평소 공부를 대하는 습관이 결정적입니다. 무엇이 지성적인가 라고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지적 활동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학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성적이란 말을 몇 가지로 규정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반성이나 교훈을 얻은 경험을 가진 사람, 일이나 취미 구별을 떠나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습관적으로 책이나 글, 신문 등을 읽고 습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외의 사정이나 문화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사고를 가진 사람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반성과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이 공부를 못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걸 쭉 봐온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하는지 너무도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단 지성은 그룹 안에 참여자 개인의 능력에 기인하고 때로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조건은 목표 문제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참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남극점 기후변화를 조절할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지도 못한 기술의 부작용을 일반인이 모여 말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집단지성의 다른 조건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의 보편적 상식에 맞는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은 무지막지한 세금의 바탕입니다. 약 60%를 넘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빼앗기다시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70%가 넘는 찬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60, 70년대에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봐서 우리가 배울 건 없는가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능한 가벼운 시스템 몇 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국민과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현재 북유럽의 시스템은 바뀌고 있습니다. 집단 노인 아파트 같은 시스템이 좀 더 진화했습니다. 아마 10년이 지나면 국민들이 부담할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문화의 나라들은 복지성 세금을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타이밍이란 말과 같이 집단지성은 변화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집단지성 참여자와 지식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이 타이밍입니다. 전쟁이나 치명적 질병 같은 비상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듯 집단지성은 아무나 쓰고 아무데나 적용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소득과 학벌이 높다는 것과 지성적이라는 말은 아무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여 고민하면 무엇이든 다 잘 될 거라는 말은 구호이고 쇼입니다. 육체 노동이 국민 생산이던 농업 시대에 어울리는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르디쿠스 루크였습니다.